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 단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특정한 값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방법을 익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다루게 될 건데,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미지수가 두 개인 거야.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x 이렇게 썼는데 미지수가 두 개. 그러니까 x, y. 그래 놓고 그들의 차수가 모두 1인 1차 방정식을 1인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놓고, 자, 이때 x와 y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어떤 값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a, b, c는 어떤 값, 즉 수인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자, 우리는 이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자,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놓으면, 자, 미지수 몇 개지? x, y 이렇게 두 개고 그들의 차수가 각각 1차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하면, 해 또는 근이 뭐였지? x값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x값, y값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x에다가 1을 넣잖아.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x가 1이면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때 y는 얼마가 나와? y 이꼴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주어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x가 1이고 y가 1일 때 가능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1,1이라는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쌍의 형태로 x값, y값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야. 물론 이걸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 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값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잘 봐. x 더하기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 미지수가 두 개지.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뭐가 돼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x값과 y값, 그러니까 해 또는 근을 구해봐 라고 하면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무수히 많게 됩니다.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고 얘처럼 이렇게 식이 하나인 경우에는 x값과 y값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해줘요. 뭐 x, y가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2x 플러스 y는 10인데, 자, x, y가 자연수일 때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xy가 자연수니까 xy는 1, 2, 3, 4 이런 값들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x에다가 1을 넣어볼 거예요. xy. 자, 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자, x에다 1을 넣으면 y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돼야겠죠. 자, x에다 2를 넣으면 y는 6이 될 것이고, x에다 3을 넣으면 y는 4가 돼야 10이 될 것이고,
x에다 4를 넣으면 y는 2가 되죠. 자, 근데 x에다 5를 넣으면 y는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지, y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x가 1일 때 y가 8, 2일 때 6, 3일 때 4, 4일 때 2 이렇게 4개밖에 만들 수 없지. 그래서 이때 이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는 1,8, 2,6, 3,4, 4,2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시오. 그럼 이 4개가 전부 해가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진 미지수의 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였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뭔지를 얘기하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무엇을?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5라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있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식을 묶어서 나타낸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두 식을 묶어서 나타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내는 것. 자, 이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 첫 번째 x 플러스 y는 5를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찾아볼게요. 단 x, y가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x가 1이면 y는 4가 되고요. x가 2면 y는 얼마가 되죠? 3이고요. x가 3이면 y는 2가 되고 자, x가 4면 y는 1이 되고 더 이상 없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얘를 한번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되면 는 1을 만족하죠. 자, 이 말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y가 얼마면 좋겠냐고 하는 거야. 그럼 또 x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에 2를 넣었어. 그럼 4 빼기 y는 1이니까 y는 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 3을 넣으면 y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3을 넣은 거야. 그럼 6 빼기 y는 1이니까 y는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y는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고요. 5를 넣으면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구해지겠죠. 자, 이때 주어진 두 식의 해를 각각 비교할 때 똑같은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x가 2일 때 y가 3인 경우가 있고요. 요거 하나 이렇게밖에 없네. 그치? 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없지요, 더 이상. 자, 이때 이 x는 2, y는 3을 주어진 연립방정식, 주어진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x 이퀄 2, y 이퀄 3을 주어진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잘 봐. 2,3이라는 x값 y값은 첫 번째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을 두 식에 동시에 만족하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식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식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들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그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식은 계속 바뀔 거고 매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찾는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크게 가감법, 대입법부터 쓸까요? 대입법 그리고 가감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여기서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연립 1차 방정식이란 두 개 이상의 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건데 이때 이 두 개 이상의 각각의 만족하는 x값과 y값이 서로 같은 경우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대입법과 가감법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